세상에 수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이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은 여자라서 또는 대학을 나와지 않아서 또는 지방대를 나와서 스카이를 나와서 이런 다 고정관념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감의 상실, self-doubt라고 하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IQ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Dr. Tali Sherrod이라는 신경과학자에 따르면 자,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여러 실험에 따르면 선생님들에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귀뜸해 준 거예요. 미리. 야, 얘네들은 정말 능력 있는 애들이야 라고. 그러고 나면 실제로 랜덤하게 선택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뽑아냈던 선택했던 아이들이었지만 1년이 지나면 더 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그들의 재능을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이 결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대우를 했겠죠. 그러므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이 가르쳤고 정성껏 더 가르쳤겠죠. 그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우했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 반대도 가능할 겁니다. 아이들이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 그 결과 또한 반대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합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는 아프리카 아메리칸 일부 흑인이라고 하죠. 흑인들은 IQ 테스트에서 백인보다 낫다라는 통설이 있어요. 어쩌면 흑인은 지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종차별 또 다른 방식이긴 한데요. 실제 연구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서 흑인들의 IQ가 향상됐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걸까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흑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것이 IQ 점수의 향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자신을 갖고 우리의 내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어찌보면 IQ라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죠. 원래 IQ를 만들었을 때는 약간 문제 있는 아이들을 선출하기 위한 거였는데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악용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신감이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편견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마라. 자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스스로 점수에 갇혀있지 마라. 무한한 가치를 펼쳐보기도 전에 사회의 고정관념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너는 지방대를 나와서, 너는 점수가 낮아서, 너는 여자라서, 너는 뭐뭐해서 이런 고정관념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신을 가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영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죠. 보이지 않아요, 앞이. 그러면 두렵습니다. 이게 몰입교육의 특징이에요. 이겨내면 영어도 정복할 수 있어요. 100% 누구나 다 가능하죠. 자, 답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 문법, 구문, 여는 발음, 생활영어 또는 패턴 학습 등등등 이것은 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 왜 그럴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려움만 이겨내고 도전하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영어 학습자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몰입교육이죠. 결국 미국의 이민간 학생들은 99점, 거의 95% 이상 전부 다 영어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그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magine a child playing on a beach below a cliff. 자, 상상해 봅시다. 아이가요,
해변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절벽 아래 있어요. He found a cave and full of excitement goes in. 그가 동굴을 발견합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Suddenly fear seizes him. 자, 갑작스럽게 공포가 그를 감쌉니다. In the deep dark of the cave, he cannot see the way ahead. 자, 깊은 어둠 속에서, 동굴의 어둠 속에서 그는 앞의 길을 볼 수가 없겠죠. What is frightening him is the sense of unknown stretching into the black distance. 자, 그를 무섭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게 뭘까요? 결국 unknown, 미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쭉 뻗어서 저 검은 멀리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저 멀리까지 쭉 뻗어 있다는 그러한 느낌. 아, 끝이 어디지? 그게 바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결국에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Most of our worries in life can be like this. 우리의 삶에서의 걱정도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는 분들이 이런 것을 다 겪어낸 거죠. 삶에 성공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Our anxiety is not about something specific, but more sense. 자, 우리의 두려움은 구체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that unknown, unexplored possibility may be out of sight, far ahead. 그거보다는 이러한 느낌인 거예요. 미지에 가본 적이 없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멀리에서 눈에 보이잖아요. 자, 미지에 그리고 검토되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We can place a limit on these worries by asking what is the worst that can happen. 자, 우리는 한계를 둘 수 있겠죠. 이러한 두려움에 제한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 거죠. 아, 최악이 뭘까? 일어날 수 있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뛰어들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두려우니까. 그런데 more often than not, the worst that we fear is much less terrible than our vague fear. 그러나 잘 보시면 종종 우리가 두려워했던 최악이라는 거 결국엔 그렇게 테러블 끔찍하진 않아요. 우리가 모호한 두려움보다 그렇게 끔찍하진 않아요. Once we know the worst, we can face it directly and work out more sensibly what to do. 일단 우리가 그 최악을 알았다면 우리는 직접 직면하고 더 이성 있게 무엇을 할지를 해결할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영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인 두려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방식을 거부하고 답이 보이는 쪽으로 가서 오히려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이유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학교에서 당했을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몰입교육 아니겠습니까?